이제 졸업하면서 석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차별점이자 뭐 경쟁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산업에 이제 부동산 산업에 나와서 그런 경쟁력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대학원 과정이 실제 실무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보다는 이게 취업을 해보니까 저도 느낀 건데 대학교 때, 대학원 때 공부했던 게 뭐 실전과 다르다. 뭐 이거는 100% 맞는 얘기예요.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왜 다르냐 하면 저희는 그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그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그거를 지식으로 이제 익히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현상들을 봤을 때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이걸로만 이 현상을 풀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 현상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결법을 따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해결법을 찾는 것 자체는 저희가 경험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대학원을 꼭 나와야만 부동산 산업에서 일을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준비를 따로 해야 된다면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게 더 좀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저는 교수님들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이 되게 큰 자부심이 가지고 있는 대학원생들한테 우리 대학원생들이 대한민국 탑급이라고 자부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들만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경우가 없다. 근데 그 부분에는 어떠세요? 그냥 궁금해서 에리카 대학원생이시잖아요. 네. 교수님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에리카 대학원만 에리카 졸업생들이 간다. 다른 학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나? 아니에요? 저도 다른 학교 안 가봤으면 모르죠.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산업용 부동산에서 석사생을 더 많이 요구하고 필요로 해서 석사로 간 건가요? 아니면은 저 마이크에 들어가게 한 번만 마이크가 있어요? 여기 카메라에 들어가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말할게요. 그러면 해보세요. 그러면 자막을 넣으시죠. 자막을 퀘스천 마크로 해가지고 질문을 자막으로 넣고 몸이 가까이면 뭐예요? 목소리는 그대로 작아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산업에서 그 사람을 채용할 때 석사생을 더 선호하냐? 네. 그래서 그 대학원 과정 밟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아니 그래서 가신 건지. 그래서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가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부동산 산업의 시스템,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서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그 산업에서 보고 있는 자격증, 투자자산 운용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딴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길까라는 거는 되게 의문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경쟁력을 이게 있다고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있어야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다들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고민을 하다가 부동산 산업을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부동산 전공으로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해보자 이런 결심을 했던 거고요. 저는 확실히 그걸로 인한 강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꼭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냐는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것도 이제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
섹터로 갔다 그러면은 대학원 경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투자 섹터는 그냥 오히려 경제학보다는 재무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재무 모델링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컨설팅 업무에 와 있기 때문에 컨설팅 하면서는 대학원 나온 게 엄청 큰 강점이고 경쟁력이 되고 있어요. 컨설팅은요? 컨설팅은 제가 이제 회사 다닌 지 이제 2년 차 정도 됐는데 경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도 금융사에서 이제 차장님들이나 부장님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뭐 이런 쪽에 투자권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자문을 좀 구하세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응답을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대학원에서 이렇게 교수님들께 배웠던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 자체를 이해하고 경제적인 원리로 이제 되게 논리 있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큰 강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회적인 현상이나 뭐 기업이 부딪히는 이런 그 문제점 같은 거에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 배경은 학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해드렸던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는 그 실무에 가서 이 공부한 거를 써먹어서 온전히 이거를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난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얼만큼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느냐, 그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 선배님이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갔어요. 네. 근데 선배님이 원하는 게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 근데 실전에서 전문성을 쌓기, 아니면 대학원생 가서 지금 이렇게 밟을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저는 똑같은 길을 갈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대학원 똑같이 가서 대학원 졸업하고 똑같이 이렇게 취직을 하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 되게 기로에 한번 섰었는데 그때 취업을 아예 뭐 고민을 안 해봤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원과 그 비슷한 좀 수준으로 고려를 해볼 만한 거는 정말 누가 봐도 좋은 기업이면은 이 둘 중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되게 무모하게 저질렀던 게 대학원도 일단 지원을 해놓고 한국은행을 지원을 해서 둘 다 면접날 대학원 면접날하고 한국은행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이었나? 그거를 이제 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둘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한 번 왔었는데 그냥 대학원을 가자. 그래서 대학원에 왔거든요. 근데 그 갔어도 뭐 안 붙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선택을 또 하라 그래도 저는 대학원 선택할 것 같아요. 대학원 다니는 것도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그 대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경험, 그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제가 지금 다들 대학원 가라고 영업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대학원 친구가 한 분 있는데 네. 뭐 질문할 거 있나요? 무슨 전공이에요? 이번에 노동 갔는데 대학원에서 부동산이 엄청 핫해가지고 이번에 부동산 들어간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노동하시고 네. 주변에 부동산이 많으시고. 부동산이 왜 많을까요? 아니 진짜 교수님이 엄청 이거 오프 더 레코드? 자르면 돼요. 신창 교수님이. 교수님이 뭐 있어서? 부동산이 지금 졸업하고 나서 되게 선배들이 잘 됐다고 하셔가지고 취업적으로. 교수님을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이제 대학원 끝나고 취업이 조금 유불리가 생기나요?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녹화하면 큰일 나요. 아 그래요? 김영란법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없고 진짜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확실히 그 교수님들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들의 경쟁력이 있는 건 확실하고 제 동기들도 다들 좋은 직장 잘 갔고 못 가는 애도 있겠지만 다 잘 갔어요. 그 제 동기 중에 저랑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애도 하나 있어요. 아 네. 대학원까지 같이 똑같이 하면서 네 대학원 동기 중에 똑같이 진창하 교수님 제자 중에 저랑 같이 졸업하고 제 옆에 와 있는 애도 있어요 지금. 근데 뭐 걔는 취직을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저희는 사실 막 이런 거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면접, 뭐 자격증, 스펙. 만약에 친구들 많이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식으로 대열성을 따야 될지 몰라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경험이 별로 없어서 뭐 얘기 드릴 거는 딱히 없는데 그래도 조금 의견을 좀 제시를 하자면 자격증은 뭐 진짜 자격증은 많을수록 좋을 거고 자격증이 수준이 좋을수록 더 좋을 거예요. 그 뭐 공인회계사나 재무사나 뭐 이런 것들 재무관리사나 뭐 이런 거 있으면 훨씬 좋을 거고 취업하고 나서도 훨씬 더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되게 경쟁력이 없다 그런 좀 자괴감에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지만 그 산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님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뭐 그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대표이사님 면접을 본 거긴 한데 대표이사님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사무실에 앉아서 그 아침에 이제 부동산 산업 관련해서 뉴스를 이렇게 쭉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다가 대표이사님이 부른다고 해서 갔고 그래서 면접을 하는데 질문이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냐? 그리고 뭐 어떤 게 좀 흥미가 있고 어떤 게 좀 흥미로웠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뉴스를 이렇게 봐서 다행이었고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롯데 그 마트를 35개 점포인가 그거를 이제 작년에 매각을 하겠다고 철수를 하겠다고 하는 이제 기사를 봤는데 다행히 대표님이 궁금했던 기사가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참 부동산 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 궁금증인데 35개 그 점포를 파는데 네. 그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땅도 넓은데 그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그냥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영향이 있죠. 그 기업이 이제 뭐 기업 하나가 뭐 대한민국 전체 시장을 뭐 좌지우지하는 건 아닌데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그 롯데마트가 그 점포를 철수한다고 하면은 어떤 기업이 왜 점포를 철수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창립자부터 해서 부동산 사모으는 게 굉장히 혈안이 돼 있었던 기업이고 그 정말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 때는 국내에서 당연히 1위였고 뭐 아시아에서도 좀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부동산 자산 규모가 컸던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 왜 부동산을 팔까? 그리고 왜 마트를 팔까? 왜 이렇게나 많이 팔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트들이 보통 하나당 몇천억씩은 할 텐데 그 마트들이 그 매각을 하는 마트들의 위치가 어디고 그 지역의 부동산을 왜 파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트는 어떻게 사업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마냥 축소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환을 했다는 얘기일 텐데, 그럼 어떤 형태로 전환을 할까? 아, 그럼 롯데마트가 이제 온라인 사업을 많이 키우는구나. 그리고 이 점포들이 매각이 되면은 이 점포를 누가 살까? 얘네를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마트나 홈플러스도 같은 업계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마트들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기업들은 이거 사서 우리가 도시만의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아파트로 지을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기업들은 이거 사서 우리가 물류센터로 쓸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부동산 산업은 저 지역이 핫해지겠구나, 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좀 활발해지겠구나, 아니면은 아 이거는 대기업들도 빠져나가는데 이 지역은 좀 아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이런 거 계속 개인적인.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생의 경험이 없어서 대학원생 질문 하나 있나? 대학원에 대해서 이렇게 꼭 뭐 질문이, 대학원 가는 학생도 별로 없을 건데. 근데 질문이 대학원 필요한가요? 되게 많이 가지 않나? 저희 진짜 많이 갔어. 아, 올해 좀 많이 들었어요. 진짜 대학원 좀 많이 가고 왜 있었어. 그랬어요? 7명 정도? 응? 7명. 대학원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좋죠. 도망치듯이 대학원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아. 경우에는 그냥 논문을 되게 쓰고 싶었었고, 그래서 논문 제가 저희 때는 너무 라떼인가? 저희 때 동기들이 다 논문을 좀 빨리빨리 썼어요. 그래서 저도 졸업할 때 논문 2개를 쓰고 졸업을 했는데, 되게 빨리 끝나서 제가 여름방학 때부터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그때 이미 다 끝나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흥미를 느끼고 좀 도전 정신 같은 게 있지 않으면은 대학원 가는 게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망치든 가야지 네, 말아. 대학원에 가면은 좀 더 교수님 품망으로 들어가는 건데 교수님이 더 챙겨주겠지, 책임져 주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안 하면은 오히려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취업 안 돼서 대학원 간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과를 대학원 안에서도 석사생으로서도 잘 내야지 사회에서도 그 기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배님은 그럼 이제 대학원 말고 혹시 학교 안에서나 외부에서 했던 활동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활동 같은 거 있어요?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실제로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됐다. 굳이 학문적인 거 아니어도 대인 관계를 할 때 좋았다든가 좀 이런 것들,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동아리 활동. 학회가 무엇이었어요? 저는 지금은 사망했지만 젊은 한양이네. 네, 그렇죠. 만드신 거예요? 아니, 젊은 한양이네는 되게 역사가 오래된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한 15년, 16년 정도 된 동아리였고, 네, 제가 12년도에 회장을 했고 13년도까지만 해도 잘 됐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얘가 이러더니 없어져가지고. 학회 활동이 나중에 취업해서 일하다 보니까 도움 됐다거나 그런 거는 학회 활동을 이렇게 회사 사회생활과 연결해 짓자면 요즘에 학회나 동아리 같은 활동이 어떻게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동아리 들어가서 나이 많은 형들이랑 정말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맨날 아마 본 적도 없겠지만 공학번 형들이랑 맨날 PC방 다니고 밥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저보다 한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나이가 더 있으신 그런 선배님들과 그런 관계를 좀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보는 게 사회 나가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에 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회에 나가서 그 정말 뭐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나는 고집만 가지고서 뭐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랑 뭐 얘기를 잘 대화를 잘 하는 소통 기술도 필요하고 상대방한테 호감을 주는 그런 것들도 되게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좀 벽을 치듯이 세대 차이 나니까 뭐 아니면 나이 많아서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본인이 되게 괴로워져요. 왜냐면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나보다 상급자일 거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 그러면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으려면 학교 안에서도 좀 선후배 간의 관계를 좀 잘 쌓아보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거랑 별개로 취업에 나가려는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취업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